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스텝 두 번째 단원 승가함수를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시스텝이죠. 어려워요. 그죠? 승가함수는 아시겠지만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 중에 또 시스텝을 하기 때문에 앞에 A, B 스텝을 충분히 공부를 해 오셔야 이 파트가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미리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거 공부할 때, 이쪽 공부할 때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한번 꼭 풀어보신 후에 내가 궁금한 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문제를 맞췄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듣고 싶다면 다시 이 영상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시겠죠. 자,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725분부터 문제 출발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 자, 문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할게요. 다 같이 출발해 볼까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그러면 선생님이 725번부터 문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 상당히 길고 복잡하잖아요. 어렵죠. 일단 어려운 게 맞고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내용 보이시죠? 자, 이거 어떤 함수? 그쵸? 주기함수에서 보는 내용인데 주기함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f에 보시면 알겠지만 x-p 이꼴 fx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선생님은 t로 채워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x-p를 이와 같이 t로 채워냈을 때 x는 t 플러스 p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자, 요 식 대신에 선생님이 t를 이렇게 넣었을 때, 자, x에다가 얘를 다 이렇게 넣어주면 t 플러스 2p가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뭐야? 얘가 바로 뭐다? 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모르면 어때요? 안 되죠? 모르면 죽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주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기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이 값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그죠? 더했을 때 이렇게 2p라는 것도 꼭 기억해 보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거 암기하면 좋겠죠? 얘네 둘을 더해서 2p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때? fx는 얘 둘을 더했을 때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4가 되겠죠? 같은 표현이죠. 네, 근데 같은 표현 더했다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더해서 4가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 둘을 더해봐 4가 되겠죠? 이 전부 다 이렇게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기함수 같은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이 둘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 먼저 gx 딱 보시고 그다음에 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양수 p의 값이 얼마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주기는 최소값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p 값이 얼마다? 이렇게 2를 넣어봤을 때, 2 넣었을 때 요 식이 어떤 식 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식을 바꿨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주기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기 얼마다? 4다. 그런데 그 주기 4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같은 식이라는 거야. 자, 왜냐고요? 얘를 이렇게 t로 채워나면 또 대입해봐요. 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부 다 내용들은 같다는 걸 외워주신다면 이 g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 f의 x 플러스 3을 같은 거니까 요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때? fx-1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그때 gx는 뭐가 될까요? 이때 gx는 2분의 x-1 플러스 fx-1. 이 둘을 더하면 2fx 빼기 1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누가? gx가. 아, 그러면 gx는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지? 1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를 알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x의 범위는 5에서 얼마까지? 9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gx가 x 이퀄 a에서 최대값 b, x 이퀄 c에서 최소값 c, 한마디로 이 범위에서 이 값 찾는 거죠. 근데 fx를 잘 보시면 0에서부터 4까지 범위였을 때 fx는 1에서 최대값 1을 갖고요. 그 다음에 x 이퀄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fx는 어떤 함수예요? 주기가 4인 주기함수죠.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fx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지? 주기가 4가 되니까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1일 때 최대값이 2라 그랬으니까 이 값을 2다 라고 표시해 보고요.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됐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fx고요. 자, 이건 이제 fx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얼마큼? x방향으로 1만큼 옮긴 그래프가 바로 gx예요. 그래서 우리 gx 밑에다가 그려볼게. 자, gx는 fx를 1씩 옮기니까, 그죠? 여기도 바로 할까요, 선생님이? 자, 바로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자, 1만큼 옮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가요? 선생님이 따로 그릴까요? 자, 보세요. 자, 1만 옮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게 이렇게 왔으니까, 그지?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이 그래프를 옮겼으니까 옮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린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래프를 1에서 얼마다? 2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옮겨진 거죠. 그러면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gx인데, 이거 gx는 fx를 얼마큼 1만 옮긴 거니까, 자, 이제 얼마가 되겠어, 그지? 얘는 바로 6에서, 그죠? 최대값은 안 변하겠지? 이거 안 변하는 거야, 그지? 옆으로 옮길 뿐이지 최대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래서, 자, 이게 바로 gx인데, 이 gx는 x 범위가 5에서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5에서부터 9까지 이 범위를 보면, 자, 6에서 나오죠? 최대값이 2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 8에서 나오지, 8에서. 그지? 8에서 얼마?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자, 하여튼 간에 8에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x가 얼마에서 a가 바로 6에서, 그죠? x가 6에서 그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바로 2인 걸 알 수 있고요. x 이퀄 c에서 얼마에서? 8에서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문제 물어본 건 뭐냐면, 그 다음에 a랑 d 곱했을 때 a가 6이잖아요. 그래서 d하고 a랑 곱했을 때 ad 플러스 bc 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c 값은 곱했을 때 8이 16. 그래서 정답은 4가 된다는 사실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fx를 먼저 그려보시고, 이 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함수거든요. 이 값이 안 변해 쭉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이 값이 안 변한단 말이야. 옆으로 쭉 가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gx는 fx를 1만큼 옮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그려준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 밑에 그렸어요. 이 그래프 옮겼을 때 보면 알겠지만, 자, 옮긴 거죠. 그래서 6에서, 그죠? 6에서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2 나온다는 사실이고, 8에서 얼마가 나와?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지. 우리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죠. 할만하시죠? 네, 다음 문제 726번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제 7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sin 파이 x, 그죠? 맨 처음 뭐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주기부터 알아봐야 돼요. 항상 삼각함수는 그래프는 주기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를?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럼 주기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1 되겠고요. 절반 값은 2분의 1 되겠고, 이 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1일 때 최대값 1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뭐야?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점, 그렇죠. 2분의 1 대칭이라서 이게 가운데 값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값을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이렇게 1 되겠죠. 그러면
이 얼마 대입해? 여기다가 1 이렇게 대입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쟤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1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플러스 f 1 플러스 2분의 1 됐습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2 플러스 감마가 되고 플러스 f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기라는 표현 함수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주기 2를 어떻게 표현하죠? 자, 주기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x값에다가 선생님이 감마를 대입을 해보니까 감마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은 f 감마가 되고 f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그래프를 볼까요? 자, 이 좌표가 바로 뭐야? 감마 콤마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 점을 대입을 하면 f 감마는 3분의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다 이겁니다. 자, 2분의 3이란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풀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문제 727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727번.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시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 잘 할게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가는 뭐죠? 주기 얼마? 파이란 뜻이죠? 아시죠? 반복되는 게 파이입니다. 나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이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죠? 사인 4x. 그 다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어때?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붙여서 표현하면 돼요. 왜냐하면 0부터 2분의 파이, 2부터까지 길이가 바로 파이이기 때문에 주기 파이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합쳐서 파이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인 그래프 만나는 점 개수는 특히 사인은 원점 대칭이라서 딱 반 나눠서 이쪽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사인 4x이기 때문에 주기 얼마가 되죠? 자, 주기는 2파이를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그래프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분의 파이에서 그래프는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 값은 최대값 1이고요. 요 값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원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래프가 바로 어떤 그래프? y는 sin 4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죠? 거기는 뒤집어 줘야 됩니다. 무슨 대칭이에요? 그렇죠. x축 대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린 그래서 대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그대로 이렇게 만나줘야겠고 얘도 마이너스 1. 자, 흰색과 노란색을 합쳐서 그린 거. 이 노란색은 y는 마이너스 sin 4x라는 그래프거든요. 흰색과 노란색을 합친 그래프가 바로 이 하나를 합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부터 파이까지죠. 이건 이제 반복돼야 되겠어요. 그죠?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되겠어?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쪽에다가도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는 그림을 다 그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 중에 그 fx 그래프하고 파이분의 x가 만나는 교점을 찾고 있어요. 자, 얘는 1차 함수거든요. 잘 보십시오. 파이분의 1 x 같은 거죠. 이거 기울기잖아요. 항상 이 y값은 어딜 봐야 되냐면 여기 1 보시는 거예요. 항상 1 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y값을 1 만들어 주려면 x 얼마 대입해야겠어요? x값에다가 파이를 넣어야겠죠. 그랬을 때 x 파이 넣었을 때 y값이 1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그런 점들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죠. 그죠? 그래서 파이 콤마 1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넘어간다. 이쪽 되겠죠?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좀 더 잘 그려볼게, 이쪽을. 자, 선생님 너무 성의 없었다, 그죠?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야겠지? 이렇게, 그죠? 그림을 잘 그려줘야죠. 정답이 나와야 되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 콤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콤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점을 지나게끔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점을 통과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만나는 점을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되겠죠? 더 그리면 알겠지만 이게 안 맞나요? 그래서 답 몇 개가 된다? 정답은 8개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나와 달을 잘 그릴 줄 알아야겠죠? 자, 이 범위에 맞춰서 그려보시고 이 그래프를 더 이렇게 그렸는데 그 여기 범위는 뒤집어서 그리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X축 대칭해갖고 그린 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길이가 이렇게 계속 파이끼리 파이씩 반복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그래프를 얘가 통과한다. 그러면은 얘는 직선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y값이 꼭 1 나올 수 있는, 그죠? 그때 1 나올 수 있는 x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점을 지나게끔 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72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728번 문제 풀어볼게요. 딱 문제 보니까 이거 어때? 이거 부담스러워. 그치? 복잡하고 힘들죠? 이럴 때 뭐 한다? 치환. 그지? 수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치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뭘 시킨다? 치환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첫 번째 x의 범위를 이용해서 이 각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0에서 얼마? 얘는 지금 10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다 파이를 빼봅시다. 이렇게 파이를 빼봐요. x-파이. 얘는 9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나눠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x-파이.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타로 치환하면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세타 4분의 9파이. 어때요? 간단하죠? 이 세타를 얘로 바꾸면 이제 제 그래프는 어떻게 바뀔까요? 4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살짝 바뀌는 거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범위야. 그지? 그러면서 y는 2랑 만나는 점이 바로 이렇게 a, b 두 점이다 이겁니다. 그 또 하나의 점을 p로 잡았을 때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클 수 있도록 잡아주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이거에 맞춰서 그림으로 나타내 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되게 쉬워요. 평소에 알던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서 그려볼게. 자, 사인 그래프죠. 그래야 사인 그래프. 자, 어때? 우리가 알던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2파이까지. 그죠? 근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 정도 가야 되겠죠? 4분의 파이만큼 요만큼 가다 말겠죠? 자, 이 최대값이 얼마냐면 최대값이 4예요.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 길이만큼 더 가야 되겠지. 그죠? 4분의 9파이니까 2파이에서 요 길이만큼 더 가볼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말면 되겠죠? 그러면은 2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요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나타내 보시고 얘도 얼마인지 표현해 볼게요. 요 같은 길이죠? 자, 얼마예요? 4 사인 4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4 곱하기 2분의 루트이기 때문에 2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빼기 2루트 2, 얘는 2루트 2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선 뭐라 했냐면 y는 2하고 만나는 두 점 A, B라 했습니다. 자, 2는 요 밑에 있겠죠. 그래서 y는 1의 손을 딱 그어볼게요. 그때 만나는 두 점이 있다는 거야. 2를 어때요? 같게 해서 자, 만나는 교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같게 해서 세타라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사인 세타는 4로 나눴을 때 2분의 1이다 겁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세타는 이 주어진 범위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이 y 꼴 2랑 만나는 두 점이라고 표시했을 때 자, 2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게 얼마죠? 세타를 구하면 되겠지, 우리가. 세타는 2분의 1일 때 값이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6분의 파이 맞죠? 이게 또 얼마야?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얘는 또 얼마죠? 2파이에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3파이다 이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 세타가 아니라 다시 이거를 x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치환했으면 다시 또 돌려줘야 됩니다. 자, 세타가 누구예요? 4분의 x 마이너스 파이잖아요. 이 값이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3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x 전부 다 4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파이는 4 곱했더니 3분의 2파이 4 곱하니까 3분의 얼마야? 3분의 10파이 그죠? 4 곱하니까 3분의 얼마가 되죠? 26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때 x를 또 구하게 되면 파이를 다 더해서 얘는 3분의 5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갔을 때 표현해주면 3분의 얼마야? 13파이다. 넘어가면 얼마야? 3분의 3파이니까 29파이 되죠? 네, 3분의 29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들을 다시 나타내 주는데 이거를 얘는 지금 현재 세타기 때문에 그래프를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다 그냥 바로 할게요. 그래프도 바꾸지 말고 자 여기다가 얼마 표시합니까? 여기다 바로 첫 번째 점이 되겠죠? 얼마? 3분의 5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지금 범위가 세타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다시 어떻게 바꿔야 돼? x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x로 바꿨다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자 이렇게 선 것을 때 만나는 이 점이 3개인데 이 점 3개에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점이 3분의 5파이라는 뜻입니다. 3분의 5파이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3분의 13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이 3분의 29파이다 이거야. 이렇게 바꿀 때는 자 이 축이 바로 x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두 점을 잡아주는데 삼각형 넓이가 제일 커야 되니까 두 점을 어디다 잡을까요? 당연히 여기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점을 잡아준다면 이렇게 두 점을 여기 잡아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넓이가 가장 커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점을 바로 우리가 A, B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길을 구하신다면 3분의 29파이에서 3분의 5파이 빼볼게요. 그럼 얼마지? 3분의 24파이 즉 8파이 되겠지? 이렇게 8파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P란 점이 어디 있을 때 가장 넓이가 클 것인가? 그렇지. 당연히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P 이렇게 쭉 있는데 어디 있어야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지? 당연한 거겠죠? 여기에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요때 이 넓이가 가장 큰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거를 X로 옮겨오게 되면 여기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넓이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알겠지만 이 높이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2하고 4, 요 길이기 때문에 높이 6은 안 변하죠. 얘도 그래서 높이 6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가 가장 큰 넓이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삼각형 PAB의 바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8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높이 6 해서 38에 24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X축으로 그리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세타로 그냥 평범한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돌려줘서 X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이 그래프를 좀 복잡하시겠지만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세타로 나타내시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신 다음에 이 점들을 구하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만나는 점이 이렇게 세 점이 있습니다. 그때 세타 그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타를 다시 어때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x로 이제 바꿔준다면 x로 바꾸었을 때 그때 x 값들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옮기시고 점 세 개에서 이 길이가 커야 넓이가 크기 때문에 A, B 점을 여기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P도 밑에 제일 끝으로 잡아줘야겠지. 이 값이 되겠죠? 최소값, 그지? 그래서 이 길이는 바로 이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길이를 잡아주시고 밑변의 길이 이렇게 잡아서 넓이 구하시면 그때가 제일 큰 넓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우리 K값이 얼마다? 바로 K값은 24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문제 729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29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이 범위 내에서 그려봐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항상 삼각함수는 주기부터 알아봐야 된다. 3파이, 그죠?
원래는 2파이 주기 맞지?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이게 바로 주기란 말이에요. 사인 그래프 주기.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보자. 자, 3분의 2파이니까 여기를 3분의 2파이라 보신다면 여기를 3분의 파이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물론 최대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은 A가 되겠죠? 최대값은 A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요 값이 얼마가 될까?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를 더해볼게요. 파이 나오죠? 2로 약분해볼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중점, 그죠? 그러니까는 0에서부터 얼마까지냐면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코사인 x를 알아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주기 얼마입니까? 주기 2파이를 2로 약분하면 파이가 나와주겠지? 그래서 자, 여기는 절반 주기니까 자, 어떻게 되겠어? 여기를 1학기 선생님이 최대값, 그죠? 얘는 그러면 여기 4분의 8 지나겠죠? 자, 4분의 8 지나면서 자, 마이너스 2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요 값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시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값은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값은 A고요. 얘는 바로 B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A, B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바로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12분의 파이. 요 길이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높이만 잡으면 되는데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잡아주거나 또 어디? 여기 잡아야 되는데 여기 비어있으니까 여기 잡아줘야겠지? 그래서 여기 점에다가 P를 딱 제일 높아야 되겠잖아. 거기다 잡아줘야겠지? 우린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이 문제에서 가장 넓은 최대가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되겠지? 자, 높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 높이 값은 A가 되고 밑변의 길이가 자 3분의 파이와 4분의 파이를 뺀 이 길이 바로 밑변의 길이는 12분의 파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 한 값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3분의 1 대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삼각형 넓이 ADP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2분의 파이에다가 높이 얼마? A를 이렇게 곱해준 그 값이 3분의 1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면 되겠지. 약분하면 이제 4가 될 거고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바로 이렇게 나와줄 테니까 A 값은 파이분의 8이다. 그죠?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값은 2보단 크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맞네요.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3분의 2 파이까지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주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그래프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건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 문제는 가장 먼저 볼 게 뭐냐면 바로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 모르면 안 돼요. 자, 주기인데 이거 대칭이니까 3과 9의 대칭 가운데 뭐 있겠어요? 중점. 바로 6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대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하고 요 길이 어때? 같아야겠지. 요 길이 얼마? 여기는 12가 돼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한 주기잖아요. 그지? 자, 보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어때? 요 길이는 다 같은 길이죠. 그러니까 자, 같은 길이기 때문에 자, 12라는 것을 3등분하게 되면 요 값은 4가 되고 얘는 8, 얘는 12 이렇게 되겠지. 자, 뭔 얘기야?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 8이 바로 뭐가 되겠어? 얘가 바로 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주기 8 값이 나왔는데 그래프에서 우리 요와 같은 식에서 주기 구하는 방법 아시죠? 공식 뭐야? 절대값 B분의 2파이인데 B가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B분의 2파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B 값을 구해볼게요. 자, B랑 8을 자리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B는 8분의 2파이다. 그래서 B 값은 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3을 대입한 값이 바로 좌표화시키면 3콤마가 되겠고 3을 대입해보자. 자, A sin 3을 대입하니까 얘는 3B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세로의 길이가 바로 이 y값 좌표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가로의 길이는 9에서 3을 빼면 6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얘랑 곱해주면 넓이 48루트이다. 이 얘기죠. 우리 그래서 자 어때? 가로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a sin 3b예요. 그죠? a sin 3b. 그랬을 때 이 값이 48루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얼마? 8 되겠지? 자, a가 되는데 자, 3 곱하기 b 값에다가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고요. 8루트2 하면 되겠죠? 자, a sin 4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입니다. 아시죠? 이 값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지? 8루트 2 되겠지? 그래서 루트 약분해주면 a 값은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a, b 값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b분의 a 물어봤으니까 b분의 a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b 값은 4분의 파이가 되겠고 a는 16이야. 정답은 파이분의 64가 되겠지?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프 문제, 이 문제 시험 잘 나오거든. 시험 잘 나오고 내가 많이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들 꼭 다시 풀어보시고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31번 이 문제는 이 그래프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프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원래 사인 그래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저 식을 한번 써볼게. 자, sin x 플러스 sin x 절대값 돼 있지 않니? 그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잖아.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죠. 이 절대값 sin x가 이 sin x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가 양수일 때는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이 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야. 진폭이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sin x가 0보다 어때?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제로가 돼요. 자, 뭔 얘기냐면 자, 양수인 쪽에 대해서는 몇 배? 2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배가 돼서 1이 2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뭐가 된다? 제로가 돼서 상수함수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알겠지? 또 마찬가지 양수일 때는 2배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반복되는 모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얘는 얼마? 여기는 파이, 여기는 2파이, 여기는 3파이, 여기 4파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와주겠죠. 됐지? 자, 다 그렸으니까 노란 선만 남겨놓고 흰 선은 이렇게 지울게 선생님이 흰 선을 지어보자. 자, 지웠더니 바로 절대값 그래프의 모양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바로 이 그래프가 뭐냐면 sin x 플러스 절대값 sin x 그래프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어때요? 괜찮죠? 좋아요? 자, 근데 그 그래프에다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3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y절편이 항상 얼마? 2잖아.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a가 바로 뭡니까? 바로 기울기거든요. 그죠? 기울기. 자, 근데 만나는 점이 3개니까 뭐가 필요해? 이런 것들은 기준 필요하겠죠? 기준. 어딘가 잡아야 되겠어? 잘 보시면 얘는 꼭 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볼까요? 이렇게. 그럼 몇 개 만나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그지? 2개. 이때는 2개가 된다 이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통과해 볼까요? 몇 개 만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나죠? 이때 몇 개? 이렇게 3개가 돼서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바로 3개가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어디 지나볼까? 자, 2파이 지나볼까? 자, 이렇게 또 지나볼까요? 마찬가지 지나도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럼 3파이 한번 지나보자. 이렇게 해서 3파이를 통과시켜 볼게요. 3파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요때는 또 몇 개가 되니? 4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 A라는 기울기 A가 바로 요 사이에서 있어야지만 몇 개? 3개가 된다 이 소리야. 결국
이때랑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뭘 구하면 되겠어? 이게 기울기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자, 구해볼게 기울기. 자, 파이분의 2이기 때문에 요때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자, 요 길이가 3파이고 요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요때 요 선의 기울기는 바로 3파이분의 그죠? 3파이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자, 요 사이부 연장돼서 이 범위이기 때문에 얘가 작은 기울기고 얘가 큰 기울기죠. 그래서 얘가 큰 기울기입니다. 그죠? 얘가 작은 기울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파이분의 2보단 커야 되죠. 누가? A라는 기울기가. 자, 얘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파이분의 2보다는 작은 기울기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그죠? 그때 만나는 점이 3개가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자, 범위에 따라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식으로 나타내 준다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32번. 자, 이 문제는 이미 공식 배우셨죠?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9세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단 말이야. 공식이 뭐예요? 자, 다시죠. 자, 9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얼마? 8세타가 되는데 일치하기 때문에 얼마 쓰는 거지? 2파이 n이다 또는 2n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타 얼마 나옵니까? 여기에서 세타 값은 4분의 n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네. 근데 세타가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n값에다가는 0에서부터 쭉 1, 2, 3 쭉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값은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4분의 파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어떻게 되면 4배 했을 때 4세타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용해서 이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앞에서도 했었는데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짝짓기 하는 문제입니다. 코사인의 세타하고 코사인의 5세타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왜냐면 요 차이 얼마 차이 나죠? 4세타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걸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5세타를 4세타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여기에서 4세타를 바로 뭘 대입해?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파이를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그지?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다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2세타 플러스 4세타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6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야? 얘는 코사인의 2세타가 되고 얘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2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또 2세타가 돼서 이렇게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코사인 3세타는 자, 코사인 7세타랑 0이 될 거야. 이제 4세타 차이 나니까. 자, 코사인 4세타는 코사인 얼마? 자, 8세타가 바로 0이 되겠죠. 그러면 다 제로 됐으니까 남는 것은 얘만 남았어. 그죠?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았냐면 코사인의 9세타만 남았다 이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8세타 플러스 세타 하면 되겠죠. 2배 했을 때 8세타는 바로 2파이 되는 거니까 2파이는 없는 거 마찬가지지. 우린 그래서 얘 뭐가 되겠어?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세타는 바로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값은 2분의 루트 2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신가요?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733번 문제는 좌표화를 잘 시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화 시켜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문제는요. 좌표화 시키는 게 가장 기본이고 얘만 시키면 문제가 잘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좌표 한번 잘 시켜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P좌표 보이시죠? 자, Q라고 하는 것은 요 각이 세타인데 그죠? 근데 Q는 뭐냐면 그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각이 요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Q의 좌표는 어떤 좌표냐면 자, 코사인 얼마죠? 코사인 자, 세타에다가 얼마? 90도 더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파이 플러스 90도 한 좌표가 되는 거죠.
자, y값 좌표는 마찬가지 sin 얼마?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Q점 좌표를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얘 정리하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린 그래서 Q점을 좌표화 시켰을 때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요 길이가 사인이잖아요.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은 길이죠. 왜? 평행 사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에서 뭘 빼야 되겠어? 자, 요 길이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R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에서 뭘 뺀다고요? 여기에서 사인을 빼겠다 이겁니다. 자, 왜냐하면 요 길이가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빼면 좌표가 되겠지. 그래서요. 자, 이제 R좌표 나왔습니다. R좌표에서 요게 바로 F 세타가 되고요. 요게 바로 G 세타가 된다. 이 얘기죠.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넓이만 구하면 돼, 넓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평행 사변형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길이에다가 바로 요 길이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자, 코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 코사인 세타에서 얘를 뺀다는 것은 이렇게 더하기 되겠지?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넓이 나와주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 써보겠습니다.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사인 세타 곱하기 가로 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나타내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 어떻게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가. 자, 대입해 볼게요. 자, 넓이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고요. 밑변은 F 세타가 누굽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G 세타는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얘랑 이렇게 어때? 약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자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옮겨보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얘만 이제 풀면 되겠죠. 자, 이제 이 문제는 지울게요. 자, 요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 풀게. 자리가 없거든. 미안합니다. 자, 곱해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는 얘 분모를 여기 곱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2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얘 넘어가 주니까 3 사인 세타가 되겠고 넘어가 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탄젠트로 표현해 줘야겠죠. 자, 양변을 코사인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양변을 코사인 나눴을 때 그죠? 탄젠트가 되면서 이렇게 1 되겠지. 여기에서 이제 탄젠트를 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물어본 게 맞죠? 탄젠트. 그래.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좌표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점 좌표화 시켜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세타 이용해서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화 표현했고요. 좌표 마찬가지 요 각을 똑같이 코사인 각, 그 다음에 사인 각 해서 90도만큼 더해서 해준 각이 바로 Q이기 때문에 Q좌표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얘를 풀었을 때 이와 같은 좌표가 되면서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각각의 좌표도 구할 수 있고 넓이 구해서 푸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734번. 이 문제는 좀 말이 길지만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식이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식이 주어진 문제는 그죠? 이와 같이 식 주어진 문제는 표를 만들어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선생님이 자, 설명한 테 잘 따라오세요. 자, M이란 거 뭐예요? 추. 그죠? 무게가 됩니다. 무게. 추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Lcm만큼 잡아당겨 놓으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Lcm만큼 잡아당겼다. L 보이시죠?
자, m인 추의 무게입니다. 이거는. 자, 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t초 후에 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높이를 h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변수가 바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긴 Lcm와 추의 무게와 바로 시간, 요 세 가지가 바로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를 조건이다, 주어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질량이 얼마짜리? 144g짜리 추를 매달아서 아래쪽으로 얼마? 10cm. 이게 바로 L값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은 M값 되겠죠. 그때 잡아당겨 또 놓았더니 2초 후에, 그죠? T가 바로 2초가 되겠네. 그때 높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때 높이. 하나 더 구해야 되겠지. 요번에는 두 번째, 이 M값에 대입할 값이 질량 Ag입니다. 이 값이 M값이에요.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이제 잡아당겨 놓을 때 얼마큼? L 값 되겠죠? 요만큼 잡아당겨서 놓았더니 왔다 갔다 하면서 T초 몇 초에? 2초 후에 높이 어때? 서로 같다 그랬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제 식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만 나올 때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풀어요. 나는 조건이라 해갖고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표.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1번, 그죠? M1. 첫 번째 질량이 되겠지. 얼마? 144g.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L1 되겠지. 얼마? 10cm. 이렇게 되겠죠. 욕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T 얼마입니까? T가 바로 2초가 되겠어요. 됐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M2 몇 그램? 여기 보세요. Ag이죠. Ag. 그 다음에 L2 얼마? 5루트 2cm만큼 5루트 2cm만큼 잡아당겼고요. 자, 두 번째 시간도 물론 2초가 됩니다. 똑같네요. 2초.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잘만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 대입합니까? 두 번째는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서 선생님이 1번, 2번씩 표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높이입니다. 뭐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0, 그죠? 20 마이너스 L값에다가 대입할 값은 10 됐죠? 그 다음에 자, 코사인 되겠고요. 자, 10 곱하기 자, 코사인 2파인데 T값에 대입할 값은 몇 초? 2초가 되겠지? 2초 됐죠? 그 다음에 루트 M이잖아요. 자, 루트 M인데 M값에다가는 144를 대입하는 거죠. 됐죠? 아,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자, H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높이에요. 자, 이제 똑같이 20-가 되겠고, L값이 5루트 2가 되겠지. 자, L값에 대입할 값이 5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똑같이 얘도 2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몇 그램, Ag. 이렇게 해서 이 둘이 서로 같다 이거예요. 끝났어. 다 했어요. 식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볼게, 이쪽에다가. 자, 20-10 곱하기 요 값은 12가 나오잖아요. 얘는 4파이네. 그 12분의 4파이 얼마입니까? 그쵸, 3분의 파이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겠어요? 얘는 2분의 1입니다. 요건 값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풀게요. 자, 마찬가지 20-5루트 2가 되면서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20 날려버리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루트 2 코사인 루트 A분의 4파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 했습니다. 결국 코사인의 루트 A분의 4파이 값은 얘를 나눴을 때 2분의 루트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죠? 네,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이 있어요. 뭐 4분의 파인 것 같아요 하는데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범위를 사용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얘 뭘 씌워요? 루트 씌워볼게요, 선생님이. 자, 루트를 씌워보니까 어때요? 10보다 크죠? 그럼 만약에 역수를 취했다 볼까요? 어때? 얘는 10분의 1보다 작겠죠? 양수죠. 자, 근데 거기다가 4파이를 곱해볼게. 그러면 0 되면서 루트 A분의 4파이. 자, 10분의 4파이 같은 말은 5분의 2파이죠? 5분의 2파이니까 대략 몇 도입니까? 요게 180이니까 72도, 그죠? 그러니까 70도 정도의 작은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각이야? 예각인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각이 바로 예각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나올 수 있는 각은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루트 2분의 4파이가 바로 각인데 이 값이 나오는 각은 아시겠지만 4분의 파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 없애버리면
얘 곱해서 16 이꼴 루트 a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양변을 제곱했을 때 a 값은 256이다 이와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할만한가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와 같이 식 주는 문제는 떨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수를 문제에 찾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식을 대입하는 연습을 선생님처럼 연습하시면 충분히 같은 문제를 또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3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요. 자, 함수는 저 어떻게 합성함수 할 때는 치환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오니까 치환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F역 함수 X가 2분의 루트 3이죠. 자, 이때 얘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때 쓰는 게 뭐다? 치환이지. 그지? 얘를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치환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F역 함수 X를 이렇게 세타로 치환했을 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G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G 세타가 누구냐면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3일 때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세타 많이 나오죠? 어떤 값이 나와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 또는 2파이 더해주면 3분의 7파이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이제 세타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자, 돌려준 다음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세타가 누굽니까? 바로 F 역함수 X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대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자, 쭉 해보시고요. 이때 X를 구하면 되겠죠. 자, X는 F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F 3분의 2파이, F 3분의 7파이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 들어갈 X가, 그죠? 안에 들어갈 X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 값이니까. 요 안에 3분의 파이가 이 안에 포함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누굽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올 수 있죠? 3분의 2파이가 이 안에 포함되죠? 그래서 3분의 2파이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3분의 7파이부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지? 우린 그래서 이렇게 나온 두 각을, 두 근을 x를 근이라 하죠. 이때 x를 바로 하나가 알파가 되겠고 얘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보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하셔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살짝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출발해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프 많이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은 교점을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볼게. 사인 x 그래프하고 요 직선하고 만나는 실근이 알파라 했거든요. 그러면은 요 직선하고 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실근 바로 얘가 되겠죠. 이 교점이 바로 알파 된다 이 소리예요. 알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알파라는 값이 2분의 파이보다 커요. 맞죠? 크죠?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브 작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좌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프 문제 나오면은 항상 이렇게 좌표화만 시키면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볼게. 자, y값이 1이잖아요. 자, 1, 그죠? 이런 것들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이 y값이 1이기 때문에 자, 1인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그때 이제 x좌표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주위에 있는 이런 1이라든가 이런 어떤 각들을 좌표화시켜서 풀면 되거든요. 이 직선이 자, y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알아볼게. 그러면은 파이분의 4x는 이렇게 3이 나오잖니? 그 x는 얼마나 나오니?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4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 알파 값이 이 범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좌표화만 시키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 문제 풀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야? 이 코사인 x랑 얘랑 만나는 실근이 베타라 그랬습니다. 어딘지 알아볼게요. 자, 베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 직선과 코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하고 코사인 그래프하고 그죠? 이 코사인 그래프예요. 코사인 그래프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베타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점도 볼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랑 맞는 거 얼마인지 아시죠? 4분의 파이거든요. 그 4분의 파이가 공교롭게도 이 직선의 x절편과도 일치하죠. 이런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누구예요?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요 값은 또 얼마입니까? 코사인 베타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 이렇게 좌표를 막 시켜본 다음에 이 베타 값이 얘보다 작냐? 이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타 이게 대략 얼마지? 찾기 힘들잖아요. 그지? 그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이런 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베타를 대입한, 어디다 대입하죠? 여기 대입하는 거죠. 베타를 대입한 y값과 베타를 대입한 이 값이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부등식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등식 관계를 이용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볼게. 자, 니은 여기다 쓸게요. 자, 코사인 얼마야?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4분의 파이보다 어때요? 작단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베타를 대입한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코사인에다가도 대입한 값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직선에다가도 베타를 대입한 y값이 일치한단 말이야. 그지? 대입하면 알겠지만 좌표 시켜볼게요. 자, 베타 콤마 코사인 베타 또는 베타 콤마 대입하면 파이분의 4 베타 빼기 1 이게 두 개 같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코사인 x는 자 파이분의 4 베타 마이너스 1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두 번째 니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파이분의 4 베타 마이너스 1은 이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자, 파이분의 4 베타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약분을 해봤더니 이 베타 값은 얼마가 됩니까? 8분의 2 플러스 루트 2 파이다. 이렇게 해서 니은 답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지?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 문제는 좌표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좌표하는 연습을 충분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귿이에요. 디귿에서 이 값만은 뭡니까? 여기 값만은 바로 요거의 근인데 여기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얘를 묻고 있는 거야. 코사인 어때? x 플러스 파이 2분의 파이 뭐와 같은 거죠?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x랑 같은 거잖아. 얘는 바로 마이너스 사인 x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라는 식하고 파이분의 4x 빼기 1과 어때? 같다고 놓은다면 얘를 옮겨볼게 이쪽으로. 그러면 사인 x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x 플러스 1과 같단 말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감마가 뭐냐면 감마라는 것은 사인 x라는 그래프와 얘와 만나는 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누구냐? 고 봤더니 이거의 x 대칭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x 대칭이니까 자, 이 그래프를 대칭해 볼게.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났죠? 얘는. 그러면 저 점을 x축 대칭을 시켜보면 걔는 뭐가 되겠어? 여기 1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이 녹색 선이 바로 뭐냐면 파이분의 4x 플러스 1 되는 선이란 말이야. 그 선과 만나는 교점 바로 어디야? 얘가 되겠죠? 누구 그래프? 사인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바로 감마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사인 x랑 얘랑 만나는 근이 바로 감마란 뜻이야.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점은 잘 보세요. 이 둘이 어때? 대칭이란 말이야. 어느 대칭? x축 대칭. 또 그리고 이 두 개 그래프는 또 코사인과 사인 그래프는 마찬가지 4분의 파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한 거라서 이 점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 길이 같은 길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길이 얘도 여기 같은 길이고 올린 거랑 다 같은 길이 결국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 감마하고 베타의 가운데 중점도 4분의 파이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점은 바로 4분의 파이 대칭이라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자, 디귿이죠? 자, 2분의 감마 플러스 베타의 중점이 바로 4분의 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2배 했을 때 감마 플러스 베타 값은 2배 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다. 둘의 합이 2분의 파이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문제 좀 복잡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제 대칭 관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겠지.
자, 알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대칭 올린 그래프가 이해가 되니까 결국 요 길이 얘는 같은 길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면 이게 합동이 요 길이 같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값의 중점이 바로 4분의 파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737번. 자, 이 문제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답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는 절대값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 옮기면 되겠죠. 일단은 절대값은 생각하지 마요. 알겠습니까? 그 y는 코사인 x 플러스 4분의 1에서 얘를 그리고 나서 접어 올리는 거니까 접어 올리는 건 나중에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그 얘부터 먼저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해요? y축 방향으로 4분의 1씩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1인데 1 올라가서 4분의 5가 되겠고, 자, 원래는 마이너스 1이지만 4분의 1 더해서 빼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4분의 1 되는 선이 바로 대칭축이 돼서 이제 그래프를 올린 거니까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이 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파이, 여기가 2파이 되겠지?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를 이 y는 4분의 1 되는 선을 축으로 보면서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밑에다 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그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림은 잘 그려보는 게 유리하겠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치? 밑에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 그래프인데 그럼 뭐야?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이 4분의 1이 뭐가 되냐면 x축처럼 위로 올린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자 x축처럼 이렇게 위로 올린 겁니다. 자, 이 길이가 1일 만큼 돼야 되고 여기 얼마? 1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점들을 표시하는데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파이, 여기 만나는 점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나타내시면 그림 그리는 연습만 잘하면 그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접어 올려야겠죠? 그러면은 빼기 4분의 3 올려볼게.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기에서 접어 올릴 때는 x축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 어딘가 있겠어요. 밑에 있네요. 4분의 3만큼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그래프 올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분의 3만큼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접어 올릴게. 올려서 지워버릴게요. 다 했어요. 그죠? 이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자 y는 k가 그죠? y는 k가 만나는 근이 몇 개? 3개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을 딱 걷을 때 y는 k가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이 만나는 자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몇 개? 3개가 되려면 이 k 값은 4분의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4분의 3이 돼야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4분의 3 대입하면 4분의 3, 40 곱해서 정답은 이렇게 30으로 나타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프 연습만 잘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축이야, 축. 알겠습니까? 축처럼 보시고 그래프 올리는 거야. 이런 점들 이렇게 표시해서 접어 올리시면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38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자취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적 있나요? 자취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취 문제. 자, 자취 문제는 어떻게 하죠? 먼저 구하고 싶은 점, 그죠? 구하고 싶은 점은 어떤 점이냐면 자, 움직이는 동점인데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놓는다. 그죠? 이게 먼저 순서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문제를 풀 때 또 필요한 점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점은 자, 필요한 점은 a, b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xy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자취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구하고 싶은 점을 x, y 놓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점을 a, b로 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식을 이용해서 xy식을 세운다.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볼게.
먼저 fx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빨리 풀 거니까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예요. 대충 그린 거지. 자, 여기에 한 점이 있다는 거야. 자, 한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되겠죠? 자, 파이 콤마 1인 점에도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 P는 움직이는 점인데 이 점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선에 중점이 있겠죠? 그 중점이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은 바로 Q를 구하는 거지 P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그죠?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 놓고 필요한 점은 A, B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Y 식을 세우는 게 목적인데요. 자, 이제 이 중점이라 했기 때문에 조건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때 잘 따라와 보자. 자, P라는 점 먼저 그려볼게. 자, A, 인데요. 자, A가 얼마입니까? 대입하면 알겠지만 Y 값은 코사인 A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B보다는 얘가 낮기 때문에 자, B보다는 한 문자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 Q라는 점은 X, Y라는 점은 바로 중점이잖아요. 자, 파이랑 얘랑 중점을 구해보시면 파이 플러스 A가 되겠고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다. 그죠? 이거의 중점이 Y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X가 누구죠? 2분의 파이 플러스 A가 되겠고요. Y는 뭡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란단 말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XY식을 세우는 거죠. 여기에서 A라는 문자가 보이십니까? 그지? 이 A라는 문자는 X랑 Y랑 연결해주는 매개 변수라 부릅니다. 매개 변수. 선생님이 A 값을 대입해서 이 식을 X와 Y로만 나타낼 수 있게 표현해 볼게요. 자, A를 구해보니까 A는 자, 2x 넘기면 되는 거니까 자, 2x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그 A 값을 여기 대입해 볼게요. 자, Y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A 값에다가 2x 마이너스 파이를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정리하면 되는데 자, 코사인 그래프라는 것은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x 되겠지? 얘를 좀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2분의 1 플러스 파이는 안 바뀌죠? 자, 이건 예각이라서 예각 취급하는 거지 항상. 요런 각은 항상 예각 취급합니다. 알겠습니까? 예각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 세웠어요. 자, 어떤 식 세웠냐면 XY식 이렇게 세워준 게 이 문제 목적이라는 얘기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A라는 점 보이죠? 자, P라는 점은 필요한 점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은 바로 Q입니다. 그러면 A, B라 놓고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한 문자가 편하기 때문에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이렇게 이용해서 XY식을 세웠는데 이 XY를 연결하기 위해서 A를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해서 결과적으로 X랑 Y만 나올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어때? 할 수 있겠죠? 영상 한번 멈춰 보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식을 표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이 방금 나왔지? 방금 나온 식 어떤 식이야? 자, Y는 그죠? 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나왔다 이거예요. 얘를 다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좀 빨리 그려볼게요. 자, 2x는 주기 얼마입니까? 자, 주기가 자, 2파이를 2로 나눴더니 주기 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총 4개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0,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파이 해갖고 이 점 4개를 대입하시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 그래프는 얼마 대입했어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대입하면 이제 빨리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기 위해서 자, 요 점을 이렇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요런 점들. 그러기 위해서는 요런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반 줄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0,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점을 4개를 대입하면 5개를 대입하면 빨리 그릴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0 대입했어요. 얼마? 0 나와주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4분의 파이 넣어볼게요. 자, 4분의 파이 넣으면은 0 돼서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되면은 빼기 1 나오니까 자 2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1 돼서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3파이 대입할 때도 2분의 1 나올 수 있고요. 자 파이 대입하면 알겠지만 다시 이렇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요 그래프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2파이까지 표현한다면 자 2파이까지 표현한다면 또 마찬가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사실이야. 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 이제 코사인 x도 그려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바로 코사인 x 그래프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겠지만은 여기고요. 얘는 값이 더 커요, 이렇게. 자, 하여튼 간에 뭐 이 그래프가 이 노란 선 그래프가 누구냐면 fx, 얘는 코사인 x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 하얀색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주기가 0부터 파이죠. 그래서 자, 기억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볼게. gx의 최대값이 얼마다? 1이죠. 1. 그래서 0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fx하고 gx가 자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부호 반대는 어디입니까? gx는 항상 플러스예요. 그죠? 얘는 항상 플러스 아니겠어요? 근데 fx가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찾는 거죠. 그죠? 얘는 제일 항상 플러스니까 fx가 음수인 범위 찾는 겁니다. 그 음수인 범위는 당연히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예요. 그죠? 2분의 3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치? 근데 여기 0되면 또 안 되잖아. 이거 뻥 뚫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범위 하나 구해주고 이렇게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우린 그래서 요 디귿을 풀어준다면 x범위는 자 디귿을 풀어준다면 x범위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얼마까지? 파이까지. 또 파이에서 얼마까지? 2분의 3파이까지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까지 물어봤으니까 좀 더 볼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2파이 더하면 돼. 2파이 반복되니까 2파이 더하면 얼마 되겠어요? 2분의 5파이가 되고 x 3파이 되고요. 2파이 더하면 3파이가 되면서 x 2분의 7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x가 어떤 값인지 알아볼게. 얘는 얼마인지 아시겠지만 3.14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x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지? 1.5. 얘는 3.얼마니까 이 x는 2하고 3이 들어가죠.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얘는 3.14고요. 이 값은 4.5 얼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4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x는 자 여기 디귿 풀어볼게. x는 2, 3, 4가 들어갑니다.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얼마야? 15. 그러니까 2분의 15, 7.5. 그러니까 8. 얘는 9니까 9도 더 크죠? 얘는 9. 얼마예요? 얘는 8하고 9가 들어가네. 그치? 그래서 x는 또 8과 9가 들어가지. 12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얘는 9. 얼마가 되겠고요. 그죠? 얘는 9. 얼마가 되고 얘는 3, 7, 21. 10 얼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또 10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10. 결국 이렇게 디귿은 총 6개 나오는데 이것들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다 더해봤더니 이게 얼마예요? 9. 9. 그러면 18, 26, 36 되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정답 기억 디귿이 옳은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내가 어떻게 그렸냐면 좀 빨리 그렸죠? 자, 2x이기 때문에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4등분해서 그 값을 빨리 대입하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니까 우리가 대충 모양 알기 때문에 점만 찍어서 연결하면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분을 찾아서 이 부등식 만족하는 x값을 이와 같이 구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어때요? 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 자, 이제 739번. 이 문제는, 자, 고등수학 상에서 미리 배우고 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fx가 이차함수인데요. 이차함수에서 이 두 군이 이렇게 생기죠. 이 두 군이
얼마와 얼마 사이 들어있다. 이거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공식이 총 몇 개 나옵니까? 총 4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뭐하지? 판별식이 이 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 되는 조건이 필요하겠지. 뭐 한 개만 나와도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등호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fk가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는 fk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칭축이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k와 k 다시 사이에 들어가는 전체 4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만약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이렇게 0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그래프가 x축 만나는 그 점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떤 식을 세워야겠어? 먼저 판별식 구해봐야 되겠지? 자, 판별식 구해보자. 자,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얘를 풀어보니까 얘를 사인으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빼기 4 사인 세타 플러스 4가 되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플러스 5가 되면서 0 이상이 되겠고 여기에서 사인 제곱의 세타 플러스 4 사인 세타 마이너스 5가 0 이하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5에서부터 자, 사인 세타가 얼마? 1 이하다. 근데 이거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그죠? 그러면 세타는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으로 풀었을 때 결과는 바로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자리가 부족해서 이거 지울게요. 하여튼 판별식 풀어봤더니 첫 번째에서 구한 결론, 첫 번째 판별식의 이 조건에서 구한 결론은 세타는 모든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가볼게. 2번. 자, fk가 0보다 크니까 얘가 되겠죠? f-1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얘를 풀면 되겠지? 자,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프죠? 그지? 그래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항상 4등분 하세요. 자,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가 되겠고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사인 그래프고요. 얘는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끼리 만나는 점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죠. 자, 사인이 즉 하얀 선이 더 큰 거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 범위는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그래서 2번 답에서 구한 답은 4분의 파이에서부터 세타 범위가 4분의 5파이까지. 자, 2번 조건에서 이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자, 이건 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fk 다시, 즉 여기에 되겠죠. 그래서 3번. f1이었대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f의 값 구해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해보니까 자, 1 플러스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그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4등분 하겠습니다.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인 그래프 그려보시고요.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 모습이죠. 근데 이거를 x축 대칭, 세타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야겠지. 그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똑같이 1 되는 상황에서 이 교점을 구하면 알겠지만 얘는 4분의 3파이가 나오죠.
4분의 3파이, 여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빼면 되겠지? 그러면은 4분의 7파이다. 그죠? 근데 사인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되겠지? 이만큼.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선생님 써보면 0에서부터 세타가 4분의 3파이까지,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3번까지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답을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답을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3번 답이야. 요거 2번 답이죠. 자, 이거는 모든 실수였고, 이제. 자, 하나만 더 구하면 되겠지. 자, 4번을 보시면 대칭축이잖아요. 자, 대칭축은 여기 가운데 있겠습니다.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은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1입니다. 양변에 2배 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얘가 뭐죠? 두근의 합이죠. 자, 두근의 합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약분해 봤더니 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게 나올 텐데 뭐 어떻게 하던 간에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그지? 얘도 세타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있잖아. 다 이거랑 얘랑 다 해서 공통되는 범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딱 알겠지만 4분의 파이부터 5파이 그 전에 얘가 이게 있잖아요. 얘네 둘이 겹치는 범위 생기죠. 그죠? 전부 다 겹치는 범위예요. 얘는 말할 필요 없죠. 이제 얘하고 얘는 뺄게요. 선생님이 이거랑 얘만 하면 되겠죠. 자, 4분의 7파이하고는 안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버리고요. 자, 얘랑 겹치는 답을 쓴다면 결국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인 답은 써드린다면 답이 뭐가 되겠어? 답이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3파이까지다. 이런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자,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죠? 그래도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C스텝 푸는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시길 바라고 다음 문제 740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74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Q가 움직인 거리가, 자, 요 거리 보이시죠? 이 거리가 X라고 써있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자, Q까지 갔을 때 요 각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죠? 얘는 호의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 R세타가 돼서 호의 길이 얼마가 되겠어요? 2세타가 되겠죠? 자, 문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PQ의 3분의 길이, 한마디로 얘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등변 삼각형은, 그죠?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이렇게 반을 잘라주면 꽤 다 풀려. 뭐든지. 알겠습니까? 자, 무조건 반 잘라버리세요. 아시겠죠? 항상 그래.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반 자르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해결돼요. 피타고라스 다 해결되거든요. 반만 잘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아쉬워집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H를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은 요 각은 절반 되겠지? 그래서 2분의 세타가 되는데 요 길이 얼마가 되겠어? 요거는 2사인 되겠죠? 네, 그래서 2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2배니까 4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요, 길이란 게 그렇습니다. 길이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꼭 씌울 게 뭐야? 절대값이 되는 거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얘는 식이야, 식이라서 이게 음수 날 수 있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PQ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값 씌운다는 이 내용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만 되냐고요? 아니, 다 그런 거야. 다. 전부 다. 좌표에서는 다 이렇게 길을 양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꼭 씌워. 절대값 알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세타 얼마 대입하냐면 세타에다가는 2분의 x를 대입해서 식을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PQ라는 선분의 길이는 4 곱하기 사인 4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대입해서 나타내 보니까 두 번째 fx라는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절대값
4 사인 4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곱하면 8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4분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그래프 주기가 절반으로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자, 원래 주기는 얼마? 2파이예요. 그죠? 2파이를 얼마로?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8파이 나올 텐데 그거를 절대값을 씌울 때는 그죠? 절반으로 또 이렇게 2로 나눠줘야 됩니다. 절대값을 씌울 때는 주기가 절반으로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얼마? 주기는 4파이 됩니다. 자, 그래서 a파이라 했으니까 주기 a값은 얼마?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는 4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죠? 접어 올리기 때문에 양수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8배 한다면 8배에서 사인 4분의 파이 얘는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 1씩 더했을 때 8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1 더해주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고요. 당연히 얘는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 되겠고 최대값은 얼마? 9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는 4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는 9를 대입해서 얘를 구해봤더니 답은 10이다. 이런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41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자. 자, 원점이랑 2분의 파이 콤마 제로 이은선분 OA를 8등분한 점을 각각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점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들을 PK라 표시했죠. 이걸 그래프 나타내줘야 문제 이해 될 것 같지? 선생님이 그래프 표현해 볼게. 제가 볼게요. 자, 사인 그래프지?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되죠? 요게 1 되겠지? 자, 이 그래프는 루트 2 사인 x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몇 등분 했어요? 8등분. 그지? 2분의 파이를 8등분 해보자. 그러면 한 개의 각은, 그죠? 한 개의 각은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8등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반 자르고 또 반 잘라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얘가 A1, 얘는 A2, A3 이렇게 해서 A7, 맨 마지막 A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A1을 대입해보자. 그죠? 얘는 이 각이 얼마냐면 바로 16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래서 A1에 얼마 대입하냐면 16분의 파이 넣어볼게. 여기다가 16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고요. 요 점이 얼마 되겠어? B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얘는 이제 16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때 이 점은 B2. 그지? 근데 얘는 16분의 얼마? 3파이. 얘는 B3.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A7. 그죠? 여기는 7 곱하면 16분의 7파이 넣었을 때 얘가 B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길이들을 다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X좌표를 대입해서 나온 값을 말하죠. 그래서 자, 이제 다 써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A1, 자, B1이란 것은 어떤 길이야? 바로 요 길입니다. 바로 16분의 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자, 루트 2 사인 16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얘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자, 2 사인 제곱에 1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 A2 그 다음에 B2 제곱을 해보면 자, 루트 2 사인 16분의 2파이 대입해야지. 그래서 16분의 2파이를 대입을 해보면 2 사인 제곱에 16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쭉 가서 맨 마지막에 A7, B7 얘도 대입을 해보면 사인 16분의 7파이 제곱을 하니까 자, 2 사인 제곱에 16분의 7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네들을 다 이렇게 더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배워볼까요? 자, 공식 하나 배우자. 제목 꿀팁. 그죠? 자, 뭐가 있냐면, 이거 외워줘야 돼. 첫 번째, 자, 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값이 1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두 각을 더하거나 뺐을 때 90도가 되면요,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1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바꾸면 되지만 그냥 암기하세요. 자,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자, 베타 대신 90도 빼기 알파 하면 이거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1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도움됩니다. 자, 두 번째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코사인 제곱 베타 값도 1. 그죠? 언제? 요럴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에서 곱해서 또 1이야. 그지? 곱해서 1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각이 더거나 빼서 90도 되거나 2분의 파이 되면 이렇게 곱해서 1 나온다는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알겠습니까? 얘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30도. 그죠? 얘 얼마? 60도. 30도 얼마인데? 루트 3분의 1. 60도 얼마인데? 루트 3이죠? 곱해봐 1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더해봐. 90 맞죠? 반드시 외워두시면 정말 도움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내가 적용시켜 볼게요. 자, 보자. 이게 사인 제곱. 그죠? 자, 사인 제곱 1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사인 제곱이에요. 짝짓기 하면 되겠도 마찬가지. 얘랑 짝을 지어 볼게요. 자, 이 사인 제곱에 16분의 7파이를 해주면 얘랑 둘 더해볼까요? 16분의 8파이, 2분의 파이 나오지? 그럼 합이 얼마다? 1이야. 그래서 2 묶었을 때 얘는 2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자, 두 번째 제곱 16분의 2파이 그 앞에 또 있겠죠? 자, 사인 제곱에 16분의 앞에가 6파이가 되겠지? 마찬가지 둘 더해주면 얼마 되겠어? 자, 2분의 파이 90도 맞죠? 자, 이렇게 묶으면은 얼마? 1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2가 있으니까 얘도 2가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16분의 3파이 사인 제곱 16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 2가 되겠고요. 자, 근데 16분의 16분의 3, 5, 6, 7 가운데 하나 남았지. 자, 사인 제곱에 16분의 4파이. 자, 이 값은 따로 구할 수 있죠? 자, 이 곱하기인데 16분의 4파이는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제곱해야 되겠지? 제곱해서 2분의 1 나오니까 1 되겠지? 요거를 다 더하시면 되겠어요. 다 더했더니 얼마야? 답이 이렇게 7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대입해서 쭉 풀면 되니까 쭉 다 더해서 하면 되는데, 더해서 제곱일 때는 그죠? 요 자리가 제곱일 때는 둘 더해서 더하거나 뺐을 때 90도만 된다면, 2분의 파이만 된다면 1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42번 이 문제 가볼게요. 자, 이건 뭔지 알지? 이거는 뭘로 바뀝니까? 사인으로 바뀌잖아요.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의 x가 되겠죠. 얘도 뭐가 되죠? 얘도 사인 x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fx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사인 x분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렇다면 fx 얘는 사인분의 2사인 제곱 x이기 때문에 자, 2사인 x 되겠고요. 자, 사인 x분의 1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인 x를 선생님이 t로 치환해 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치환해 볼게. 자, 이 범위에서 사인은 뭐죠? 사인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1 이하가 되겠죠? 자, 즉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의 합에서는 항상 얘 물어볼 때는 뭐밖에 없다. 그죠? 산술기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자, 2배 한 다음에 곱하면 2만 나오겠지? 그래서 바로 요 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은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이 문제는요. 딱 보니까 코사인 제곱 x를 바꿔야겠지. 뭘로 바꿔야 됩니까? 그렇지.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래서 자 1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1에 사인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 x가 되고 플러스 2k 플러스 1에 사인 x가 되고 곱하기 2인데 얘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 보니까 자,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딱 보니까 뭐가 보여? 인수분해 딱 보이죠? 그래서 2하고 1 여기는 k하고 1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2 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 x 마이너스 k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인 x는 2분의 1 또는 사인 x 이렇게 k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근이 몇 개? 3개만 나와줘야 되겠지? 자, x 범위는 2파이까지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봐야죠.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0은 등호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1이죠. 그런데 2분의 1 되는 선을 딱 걷을 때는 이미 여기에서 이미 2개가 있어요. 그지? 여기는 이미 2개가 이렇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가 더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는 1개가 돼서 합친 게 몇 개가 돼야 돼? 이렇게 3개가 되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k가 어디 써야겠어요? 여기 써야겠죠? y는 k가 자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되란 얘기지. 그래서 k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 됐을 때 1개가 되니까 그래야 3개가 된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k 값을 모두 구해보면 k 값은 몇 개? 자,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모두 구하신다면 k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제 744번. 자, 이 문제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뭐가 있겠습니까? 꼭지점이 있어요. 그지? 완전 제곱했을 때 이 점을 구할 수 있죠? 자, 구해볼게. 자, y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해볼게요. 2 사인 세타 곱하기 x니까 여기 상수항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의 절반의 제곱 필요하겠지? 그 절반의 제곱이라는 것은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고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해 봤을 때 x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얼마인지 아시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2차 함수를 나타내 봤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있어?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꼭지점 좌표가 바로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죠? 자, 이 점에서부터 얘까지 이 거리가 돼야 한다 이 소리야. 그걸 만족하는 세타 값 물어봤으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워볼까요? 자, 2x-y 이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한 점은 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 점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 값이 5분의 1루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거리가 5분의 1루트다라고 했을 때 자, 거리 구할 때 뭐가 필요하죠? 제곱 필요하지? 4 플러스 1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하면 2 사인 세타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예요? 얘 루트 5죠?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 자, 2는 자,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를 풀어주시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은 2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 넘겨서 사인 세타 구해볼게요. 1인데 약분하면 2분의 1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얘는 나올 수가 없죠. 얘를 버리시면 얘 나오는 각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되는 값을 표현해 주 보시면 자,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5파이. 이 둘의 합으로 봤죠? 그러면 더했을 때 답은 이렇게 파이라는 사실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뭐 쉬운 거였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스템 그래프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앞에 있는 문제 725부터 해서 참 많이 풀어왔습니다. 21문제.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까지 마무리 잘 해보시고 다시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수학은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내 실력이 향상되고 내 친구한테 가르칠 만큼 연습을 하셔야 충분히 이 문제를 안 까먹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빨리 풀게 되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리는 거 뭐냐면 꼭 다시 반복해서 열심히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야. 자, 이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얘는 1차 직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뭡니까? 2차 함수예요. 그죠? 그럼 1차와 2차가 만나는 교점이 있겠죠. 이렇게 만나는 교점. 뭐 2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1개일 수도 있는데, 그 근이 만나란 얘기는 바로 실근가지란 얘기죠. 같은 말이야. 그 실근가지란 말은 1개도 2개도 다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 이상이 되라는 뜻과 같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바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봐라.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1개로 만들어 보기 위해선 이 y라는 식을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x sin 세타 플러스 y 값에다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x sin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이꼴 2가 될 수 있겠죠. 그 얘를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 볼게요. x 사인 세타가 되고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이꼴 제로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이꼴 제로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트림이 나왔네요. 자, 근데 판별식 구해야 되겠지, 이제 우리가. 자, 판별식 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인 제곱에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되면서 실근 조건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전개 보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8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 한 개를 빼봐요. 코사인 제곱을. 그 1 되겠지, 1. 1. 그래서 1 플러스 되고 한 개, 7개 남겠지. 한 개 뺐으니까. 자, 7개 남은 거를 이렇게 표현해 보시고 자, 8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0 이상이 되겠지. 그럼 결국 이거는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면 7 코사인 제곱에서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1 되면서 이와 같은 식 되겠죠. 자, 인수분해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야. 다 푸신 거야, 이제. 얘를 정리해 봤더니 어떤 답이 나오나요? 자, 정리해 봤더니 자, 7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얘네들 자리 바꿔볼게요. 자, 7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되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0 이하가 되겠죠. 부호 바뀌었으니까. 자, 얘는 항상 플러스죠.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 범위죠? 늘 2범위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해보세요. 뭐가 되겠어? 또 마이너스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1이니까 나 1도 해볼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자, 바로 이렇게 양수인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얘는 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얘가 플러스니까 음수이려면 얘가 마이너스 되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쟤를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결국 7 코사인 세타가 바로 1 이하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7분의 1 이하가 되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바로 얘까지만 표현하면 되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죠? 그런데 7분의 1 이하입니다. 7분의 1 이하. 그래서 이하기 때문에 얘 포함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세타의 제일 작은 값이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세타 작은 값이 알파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범위인데 바로 알파,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세타가 알파에서부터 2분의 파이다 이런 표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의 최소값이 알파라 했을 때 코사인 알파 물어봤죠? 바로 1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바로 y값이 7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세타의 최소값 알파 대입한 거는 이 그래프에서 바로 이 값이기 때문에 7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목이 많이 쉬었어요. 물론 새벽이고요. 낮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또는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4시간째 찍고 있어요. 앞에 있는 또 생각하면서 2파트 찍었기 때문에 4시간 동안 안 쉬고 계속 했더니 목이 좀 쉬었거든요. 발음이 좀 기침됐던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 설명하면서 필기한 거 있으니까 필기한 거 잘 보시면서 이해 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도록 선생님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필요한 친구들은 열심히 하시면 선생님이 더 많은 교재에서 더 좋은 문제 뽑아다가 수업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세 파트 하나 더 있잖아요. 활용 파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또 만나도록 하시고 더 선생님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하시고 자, 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